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잘 보이시죠? 자, 지금 오늘 손 흔들어줄 게스트 분이 계시고, 일단은 오늘의 또 프로그램 컨텐츠를 소개하자면, 이제 나의 음친소를 소개합니다. 해서, 나의 음친소. 제가 줄였지만, 나의 음악하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해서, 나의 음친소를 1회를 할 거고요. 네. 게스트와 대화를 할 건데 저희가 이게 존댓말로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둘이서는 반모로 그죠? 편안하게 반모로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제 친구 유빈이와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편하게 들어달라는 의미로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뭐 하고 계셨죠? 뭐 하고 있었어? 화장하고 있었어. 화장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한 동안 화장을 하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 일정 없었어? 오늘 아침에 이게 내 첫 일정이야. 첫 일정이었어. 오케이. 제가 어. 오프닝을 시작했네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자기소개는 존댓말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자기소개는 그렇지. 존댓말로 해야지. 갑자기 안녕, 안녕? 난 뭐 유빈이야. 이랬어. 그러니까. 네, 어, 이런 건 다 편집해 주는 거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이유빈이고요. 오케이. 지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지. 선화예중예고를 같이 다니고, 네, 지금은 미국에 있어서 떨어져 있지만, 음. 별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친구를 유지하고 있는 민지와 같은 피아노 전공. 그쵸. 대학원 재학 중이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대학원을 재학 중이신지? 저는 지금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대학원에 네. 재학 중이고요. 여기서 학사부터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학사와 석사를 끝내고 지금은 그레주엣 디플로마라고 해가지고 연주자 과정 음흠. 1년짜리 프로그램을 네, 같은 선생님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줄여서 NEC를 다니고 있죠, 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또 네. NEC 하면 또 유명하잖아요, 학교. 아주 유명한 학교고 보스턴에 있죠? 보스턴에 있습니다. 네, 보스턴에 있죠. 지금 거기 보스턴이죠? 네, 지금 네. 보스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지만 거긴 몇 시죠? 여기는 지금 오후 1시 10분입니다. 딱 거의 13시간. 그렇지, 13시간 차이 나고. 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때쯤 통화를 해서 사실 지금 뭐 낯선 시간은 아니지, 그죠? 이때가 그렇습니다. 제일 딱 통하기 좋은. 맞아, 맞아. 또 영어 이름 뭐예요? 영어 이름도 한번 설계해줘야지. 아, 미국 활동명. 그레이스. 미국 그레이스. 활동명이 그레이스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미국 활동명 그레이스이자 한국 활동명 이유빈 씨. 무슨 아, 거의. 한국 활동명이 아니고 본명이다. 그치, 그치. 덧붙여 소개를 하자면 뭐 대충 설명은 됐지만 저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가 됐고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친구가 되면서 그거는 번외편으로 제가 돌아와서 끝날 때쯤 얘기를 하는 걸로. 끝날 때도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진짜 쿠키 재밌어요. 영상. 그렇지. 그래서 쿠키 영상에 저희가 밝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요즘 근황이 어떤지. 아, 요즘 어, 근황. 제가 또 이제 지금 인생에서 약간 큰 변화를 그렇지. 맞아, 맞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변화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대학교로 온 게 큰 응, 응. 변화였고 그 후로는 사실 계속 보스턴에서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그 후로는 크게 변화할 게 없었는데 이번에 졸업하고 나서는 가을에 뉴욕으로 학교로 옮기게 돼서 그때 고등학교 때 그 학교 처음 입학하러 가는 생각도 나면서 긴장도 오케이. 되면서 그러고 그렇네. 있습니다. 오케이. 약간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느낌? 음, 그치. 그러면은, 그치.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약간 정신이 없을 때네.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 석사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그지 두 그치. 번째 석사지. 응. 근데 이제 전공이 좀 다른 거지. 어떻게 보면. 분야가. 음, 그치. 지금까지는 우리가 피아노 전공이라고 하면 그치. 보통 피아노 솔로를 응. 말하니까 근데 피아노는 이제 다른 악기와 다르게 그냥 피아노 전공이 있고 응. 피아노 반주 전공이 따로 있어서 지금 가을에 하게 될 거는 이제 피아노 반주 전공 석사. 반주 전공. 그러면은 반주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전체적인 반주인지 아니면 특정의 그 악기가 있는지. 보통
그 사람마다 기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는 반주자가 있고, 성악 중점적으로 하는 반주자가 있고, 그래서 기악은 뭐, 우리 많이 하는 뭐,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뭐, 관악기나, 요런 뭐, 소나타 아니면은 콘체르토 반주, 요런 거를 많이 하고, 이제 성악 쪽이면, 이제 우리가 그, 예중 예고 향상할 때 봤던 그 애들 그치.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어. 반주하고 아니면은 뭐 오페라 이제 프로덕션 할 때 반주자가 또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반주하고 이렇게 나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1학년 때는 그 두 분야를 모두 배운다고 알고 있고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내가 어떤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인지 를 음. 선택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 과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 하면서 내가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음. 잘하는지 요거를 결정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뭐 약간 원하는 그 반주가 있어? 너가 원하는 거? 나는 지금은 일단 양쪽 다 해보고 싶고 아, 둘 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 다니면서도 반주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배워서 한 게 아니고 맞아, 맞아. 그냥 하면 부딪히면서 배우는 그런 그렇지, 거였기 그렇지. 때문에 맞아, 맞아. 응, 그냥 뭐 이거 해봐도 재밌고 저거 해봐도 재밌고 하지만 내가 어느 한 악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일단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가 더 중점적으로 할 길을 정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하면서 중요한 시기가 많겠다.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를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됐지? 생각보다 계기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 어쩌다 피아노를 시작하게 됐냐? 하긴 전공을 어떻게 시작했냐는 그치. 어. 나 근데 이유가 좀 웃긴데 왜 그 초등학교 때 내가 응.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악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어. 그러니까 어, 그냥 진짜? 뭐, 나는 초등학교 때 공부학원은 하나도 안 다녔고, 진짜로? 한 번도? 음악학원이나 한 번도 다닌 적 없어. 초 6대까지? 응, 진짜로? 야, 응. 이것도 처음이다. 나 영어학원도 다닌 적 없어. 진짜? 근데 얘가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얘 공부를 그냥, 잘했어. 그냥 딱 그, 생각만 한 거야. 왜냐면 학원 가면 선행학습을 시키지. 그때 필요한 걸 시키진 않잖아. 그치. 아, 너 진짜 학원 안 다녔구나.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도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 맞아. 학원 무슨 다닌 적 없어. 논술학원 이런 거 하나 다녔지. 아무튼, 아, 그럼 근데 그 음악학원만 다녔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게 일부러 엄마 그렇게 시키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내가 그것만 재밌어 하니까 그것만 아, 했던 것 보냈구나. 같아. 그때 뭐 작곡도 하고 맞아, 막 맞아. 일렉톤 이런 것도 그 맞아, 맞아. 전자오르간 이런 것도 그치.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뭐 많이 해금 이런 해줬다. 것도 했거든. 이제 또 양악기를 이만큼 하면은 아, 국악기도 하나 해야 되지 그치. 않을까 어, 밸런스를 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사실 피아노가 제일 귀가 안 아팠어. 아, 하면서 기가 제일 안 아파. 내가 스트레스를 기가 안 받는 걸로 선택을 한 거야? 아, 생각해봐. 내가 그 나이에 바이올린을 얼마나 네, 영재적으로 맞아. 잘해가지고 좋은 소리가 났겠어. 그치. 낑낑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 그, 해금도 앵앵앵거리고, 하악기 구낭당당당거리고. 피아노는 우리가 아무리 뚱땅거려 봐도 그렇게 그치. 안 좋은 소리가 나기 쉽지 어? 않거든. 그래서 피아노를, 그때 보통 한 5학년쯤 되니까 응, 응. 선생님들이 다들 이렇게 조금, 그래서 너 전공할 생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기가 오더라고. 응, 응. 그 다음 이제 스텝을 또 해야 되니까 얘가 취미로만 할 건지 그치. 아니면은 뭐 이거를 더 진지하게 공부할 생각이 있는지. 응. 근데 그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악기를 내가 전공을 하느냐 마느냐의 질문보다는 이 중에 뭘 전공할까가 더 큰 질문이었어, 나한테는. 이렇게 다 물어보시니까 그래, 근데 그 중에는 피아노가 제일 안 시끄럽지 않을까? 애가 좀 특이해요. 이 친구가 특이해요. 역시 너는 전공 선택하는 그 계기도 다르다. 그래도 응, 어쨌든 거기에 전제는 너가 즐거웠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지, 그치? 하고 싶고, 응, 그치? 응.
내가 뭐 그때 사실 전공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는 그 뜻은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그냥 맞아, 피아노 맞아. 치는 거 재밌으니까. 맞아. 그리고 그때 그 어렸을 때는 되게 그 주변 어른들의 도움이 되게 큰 것 같아. 왜냐면은 그때 맞아. 내가 뭐 그 응, 나이 때 5학년 때 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어머니 저 전공을 시켜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 해볼래? 이러고 이제 맞아. 그때 피아노 선생님도 본인이 예전에 배웠던 교수님을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맞아. 그렇게 이제 가서 전공 레슨을 나도 모르게 받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입시곡도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아, 그렇게 전공을 하게 됐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뭐 부모님의 반대는 오히려 없어. 부모님은 하시는 거를, 하는 걸 더 좋아했다라는 거지, 그지? 악기. 음, 음, 그러면은 뭐 따지고 보면은 한 계속 꾸준히 음악을 했었고 한 5학년 때쯤에 결정이 된 건가? 따지고 보면. 음,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때가 아,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피아노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대부분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시켜서 하는 애들은 진짜 예중 오면은 몇 없는 것 같아. 그지 않아?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지 않아? 막 엄마가 시켜서 했다라는 애 아, 있긴 하긴, 있는데 막 그게 막 음, 진짜 10명 중에 막 7명이 그렇진 않고 진짜 한 3명? 몰라. 맞아. 내 주변에는 또 너희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애들은 모르겠네. 맞아. 보통 보면은 그냥 반반이었던 것 같아. 그치, 시작할 맞아. 때는 이제 뭐 엄마가 시키니까 시작을 응, 하긴 했는데 뭐 아주 이렇게 멱살 잡혀서 끌려온 경우는 또 많지 않은 맞아. 거. 그렇다고 본인이 열정이 너무 넘쳐서 이걸 해야겠다 해서 온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맞아. 같고. 그렇게 많지 않아. 맞아. 뭐 어, 이제 이렇게 피아노를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너는 이제 나랑 같이 예중 예고를 다녔고, 그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면 대부분의 이제 학사를 한국에서 하려고 하잖아. 그 중에 이제 미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는 애들 중에 내가 봤을 때는 5명에서 한 3, 4명은 한국에서 한국 입시를 시도했다가 안 돼서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경우들 애들이 내가 봤을 때 5명 중에 한 3, 4명은 있었는데 너는 아예 애초에 한국에 입시를 안 하고 바로 미국 유학을 선택했잖아. 그 미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이유랄 게 좀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미래를 선택할 때 제일 가까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선배들이 어떤 길을 따랐는지, 그게 사실 그치.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예시잖아. 근데 다들 이렇게 프로필에 적힌 걸 보면은 뭐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보통 미국으로 가던가 독일로 가던가 해서 석사, 박사를 하고 그 한국에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게 약간 정석적인 응. 루트처럼. 근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유학을 한번 가기는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다들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한국에서만 학교를 다녀서는 그런 커리어를 쌓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맞아. 많이 들었고, 언제가 됐든 한 번은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 그게 본고장이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렇기 맞아.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언젠간 유학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살기는 했지. 그랬는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입시를 하기 싫었어. 아니, 다들 이렇게 우리 학교에만, 우리 학년에만 피아노과가 한 50명 가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똑같은 곡을 해가지고, 응. 이 중에 몇 명이나 대학교를 잘 가겠어. 맞아. 어. 근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봤자 또 같은 애들이 거기 있을 거고, 맞아. 또 같은 선생님들이 거기 계실 텐데, 응. 그렇게 피 터지게 정말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으로 응. 그렇게 일단 하기도 싫었고 이거는 그냥 나의 철없는 고등학교 시절 응. 생각이었어. 어차피 우리가 유학을 언젠가 가야 되는 그렇지. 운명이라면 응. 그렇다면 빨리 왜 가는 게. 다들 대학을 졸업하고만 갈까? 그냥 대학교를 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알 수가 없지. 내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 맞아. 가보고, 가보고, 겪어보자. 이거였어. 응. 근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은 너무 어릴 때 이루어져.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요새 나도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 그치? 뭔가 이게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음, 그때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 맞아. 그때 아니었으면 솔직히 더 맞아. 힘들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되게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나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다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물론 대학 아, 가보면은 뭐 그치, 그치. 다르겠지. 내가 안 응, 응, 가봤으니까 그건 모르지. 응, 근데 그때 내 고등학교 때 내 기억으로는 응, 난 내가 한국에서 음악을 하면서 뭔가 볼 수 있는 그 작은 예시를 다 본 것 같았어. 그 사람들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맞아. 그런 뭔가 어린 생각이 있었지? 응, 응. 그래가지고 그 내가 또 부조리한 거 진짜 못 견디잖아. 여기도 아주 못 건드리죠. 아주 절대 못 그 참아. 말이 이 안 쿠키 되는 거. 영상에 나올 게 여기 이거에도 포함이 돼 있어. 응, 그래가지고 물론 그 한편에는 그래도 내가 다른 나라를 가보면 이게 다를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근데 뭐 도망친 곳에 천국이 어디냐 막 이런 얘기도 응, 있잖아. 그치. 가도 거기도 사람 사는 맞아. 세상인데 똑같겠지. 이 생각이 둘 다 반반 있었어. 응, 근데 내가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게 어렸을 때니까 무모하게 별로 응, 그거 안 따져보고 결정한 것 같아. 지금 맞아. 같았으면 따져볼 게 너무 많지. 근데 약간 그 말은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 솔직히 사람마다 개인적인 의견이 달라서 우리 의견이 맞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고3 때 이 한국에서의 이 음악의 세계 어느 정도 이걸 봤다라는 그 느낌이 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게 맞지만 그 나도 이제 한국에서 음대를 4년 다녀보고 느낀 점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더 느끼긴 했지만 예중 예고와 막 진짜 막 뒤집어지게 막 다르진 않다. 그런 것도 느끼는 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 작은 예시가 한국에서의 대학을 다니는 거랑 조금 작은 예시가 좀 더 커지는 느낌이지 크게 변형이 되거나 막 진짜 놀랍거나 그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 근데 그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랬다. 음. 너도 이제 예중 예고를 다니면 사실 알잖아. 그 제이미 엄마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있잖아. You know what I'm saying? 아, 그 이수지? 아, 제이미 이런 그런 느낌인 분들이 맞지, 맞지. 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한테 관여를 많이 하고, 뭐, 21세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긴 응, 하지만, 응, 응. 아직도 그 음악하는 요조숙녀 이미지가 있긴 하잖아. 그치? 맞아, 맞아. 근데 그건 무시 그래서, 못하긴 해.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엄마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예중 예고를 보면 다들 되게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뭐 제 친구들의 엄마들은 대부분 좀 무관심한 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좀 친했고, 그지 않아? 우리끼리만 그래. 그렇지. 아, 우리끼리만 그렇지. 우리끼리만. 맞아.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그러니까 무관심한 게 진짜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선택을 하거라. 근데 그 중에 음, 이제 가장 그 성향이 강했던 게 내가 봤을 때 너희 엄마랑 우리 엄마가 좀 강했던 것 같아. 너랑 되게 많이 놀러를 다녔었고, 그럴 때마다 막, 너 어디냐, 막 뭐 공부해야 되냐, 연습해야 된다, 이런 게 없었지. 이제 간혹 다른 친구들 놀면은 이제 엄마한테 콜이 온다던가, 연습실을 가야 된다던가,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었지. 여튼. 음,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준비했고 그럼 준비 과정을 짧게 좀 소개해줘.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이제 뭐 후배들이나 뭐 이런 어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가 음. 어떻게 준비하게 됐고 약간 좀 꿀팁 같은 거? 나는 일단 미국에는 대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네. 그리고 미국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응, 여기저기 다 시험을 볼 수가 없어. 모든 응, 주를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응, 그렇기 때문에, 어, 적어도 뭐, 동부를 원한다든지, 서부를 원한다든지, 중부를 원한다든지, 그런 지역 정도는 미리 좀 생각을 해놔야 되고, 또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응, 때문에, 그치. 어떤 학교, 그리고 이거는 웹사이트만 찾아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사실 실제 거기 웹사이트에 적혀 있는 학비랑 실제로 보통 학생들이 내는 학비랑 보통 다르거든? 그거를 전액을 학비를 내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미국은 장학금 제도가 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이점은 학교마다
장학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줄 수 음. 있는 그 경제적 그게 기반이 되느냐가 학교마다 다른데, 그거는 인터넷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마다 또 어떤 선생님이 조금 더 힘이 있어서 조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느냐, 이것도 너무 다르고, 과마다도 다르고,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전공을 우대를 많이 해주는데, 이 학교에서는 저 전공 우대를 많이 해주고, 물론 당연히 내가 이거는 성적 장학금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잘 보면 더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맞지만, 그 학교마다 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 학교가 작년에 장학금을 좀 잘 준 편이라고 해서 올해 잘 주란 보장도 없고, 조금 그게 머리가 아픈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거 최대한 뭐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건너라도 물어보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학교에 너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학비가 1년에 몇만 불이래 라는 걸 보고 바로 포기하지는 말고, 내가 이 학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런 것도 같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이 꼭 학교에서만 주는 장학금 말고 다른 외부 장학금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건 정말 내가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야 돼서 하는 영역이긴 한데, 정말 그만큼 간절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맞아. 그렇게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다는 거. 어.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다른 점은 그 종합대학과 컨서바토리. 컨서바토리는 이게 음악만 있는 건지 음악하고 예술이 다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 학교는 음악만 있어. 클래식 재즈 말고 없어.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느 뭐 종합대학을 조금 더 가고 싶은지, 아니면 이런 음악원 쪽으로 가고 싶은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별 생각이 없었어. 여기서 포인트는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약간 그리고 언어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 언어 같은 거? 언어, 나는 좀 타고났어. 그래, 그건 맞아. 네, 이거는 얘한테 아니, 재수없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진짜 그랬어. 얘는 언어를 좀 짜증나지만 중요한 거는 얘는 영어 입시 영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영어를 잘했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영어를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영어 공부할 때 수능 문제 풀고 막 문제집 풀고 안 했잖아. 솔직히 그러지 그래, 않았어? 맞아. 근데 어. 문법은 잘 몰라. 그러니까 뭐 그냥 일단 영어 책을 엄청 많이 읽었고, 응, 영어 도서를 진짜 많이 읽었고, 그리고 뭐 영어 관련된 영화도 많이 봤고, 근데 좀 노출이 맞아.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응, 있는. 그리고 워낙 맞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보면은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영어를 하는 타입은 아니야. 내가 봤을 맞아. 때. 내가 그런 공부하는 끈기가 없어. 근데 희한하게 공부를 안 하는데 영어가 항상 1등급이 나왔단 말이야. 그지 않아? 난 제일 이게 너무 쉬웠어.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냥. 나는 막 단어 외우는 동안 얘는 이제 이어폰 들으면서 막 영어 도서 읽는 약간 요런 타입이었어. 재수없는 스타일. 약간 다른 거 하거나. 대충 그래도 조금 너의 영어 비법을 약간 얘기해준다면. 오케이. 근데 나 토플 학원을 다니긴 했어. 음, 2학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 가야겠다고 이게 결정을 하고, 일단 뭐가 필요한지 다 음, 대충 찾아보니까 토플 성적이 필요하더라고. 음, 음, 그래서 음. 토플 학원을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한 달 다녀보니까 느낀 게, 물론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그 느낌이었어. 토플 학원은 영어를 배우러 가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토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최단기간 안에 그 팁을 알려주는 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딱 한 달만 다니고, 다녀왔어. 한 달 다니면 거기서 교재 주고 다 하니까 그 팁을 주거든. 그 라이팅 섹션에서는 요 템플릿을 써라. 아, 진짜? 어, 요 아, 약간 템플릿을 형식을 쓰고. 알려주는구나. 저기가 높지가 않았어. 그 필요한 점수가 아, 그래? 120점 만점이었는데 내가 필요한 게 80점인가 그랬어. 그래서 그냥 나는 쿨하게 안 되는 건 포기하고, 아, 80점만 넘기자 이런 느낌으로? 딱 80점만 넘기자 하고 봤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리스닝이나 리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 됐어. 근데 어쨌든 음악대학을 원하는 경우, 그치? 그렇게 원하는 점수가 높지 않다. 음. 영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 영어 잘하는 애들 별로 없어.
그래. 그러니까 생각보다 언어의 장벽이 진짜 막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티브까지 안 가도, 그지? 네이티브는 무슨, 여기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 솔직히. 진짜? 우리 학교는 좀 심하긴 한데, 우리 학교 영어에 대한 그거를 별로 잘 안 보거든. 준비 과정은 뭐 대충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고 한국의 음대를 선택을 하지 않고 미국의 음대를 가게 됐잖아. 물론 근데 이 질문은 너가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느낄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대충 뭐 내가 하는 얘기면 뭐 친구들 다니는 학교를 대충 느낌을 봤을 때 보여지는 게 있잖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이런 점이 다르다, 뭐 이런 점이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 잠깐 말했지만, 그 음, 학교 시스템 자체가 좀 융통성이 더 큰 것 같아. 음, 한국보단. 예를 들어서 음, 한국에서 뭐 어떤 기한이 지났는데 이걸 받아주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치. 맞지? 맞아, 맞아. 응. 내가 등록 기한이 지났는데 다음 주에 등록할게요.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절대 안 되지. 응. 근데 여기서는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해서 내가 여기 써 있는 게 다 무조건이 아니고 누군가와 내 상황을 공유를 하고 음,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거에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어. 음, 음, 물론 꼭 다 된다 이게 아니고 음. 어쨌든 말을 해보면은 뭔가가 이제 그게 길이 있어. 학교의 응. 그런 시스템 좀 그렇게 방향이 돼 있구나. 응. 되게 신기한 게 신기하네. 나도 이제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뭐 대학교를 미국으로 온 거지. 난 완전 그렇지, 한국식으로 그렇지. 자랐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뭔가 무슨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이래가지고 상상이 안 되잖아. 그치. 난 나도 안 돼. 무조건 그냥 내 사적인 일은 내 사적인 일이고 음,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얘가 왜 이러지? 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음, 음.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랬고 이런 거를 다 소통을 하는 걸 더 선호하더라고. 오, 교수님들도 그렇고 지금 TA 조교를 하고 있는 수업이 있는데 음,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동양 애들은 그런 거를 잘 말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음. 이런 거를 굳이 왜 말하지? 이런데 되게 미국 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거가 있어가지고 막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되게 서스럼 얘기를 없이 많이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 예의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 음, 어떤 거를 더 예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 어, 그렇네. 그게 근데 진짜 문화 차이다. 따지고 보면. 어, 그 음악적인 응.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좋았어? 너 개인적으로? 일단 선생님이 너무 좋고 지금 피아노 어, 선생님 너무 좋고 교수님인 그 거지, 그러면. 교수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선생님한테 쭉 배웠는데 정말 그냥 음악을 하려고 태어나서 음, 음악만 하다 가실 것 같은 분이야. 진짜? 온통 음악 생각밖에 없고 음악을 해서 너가 이런 걸 성취를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고 너가 음악을 진심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약간 이런 장단점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치. 콩쿨 같은 걸 푸시를 절대 안 하시는 그런 내가 지금 당장 이 한 곡을 완성을 해가지고 어디다 보여줘서 뭐 1등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길게 살 건데, 길게 보고, 이거는 난 지금도 평생 배우고 있는 건데, 그냥 이만큼을 나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를 다 가르쳐 주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선생님 스타일에 적응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고, 그 쇼팽 발라드 1번을 쳤는데, 그거를 이제 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랑 너 가서 내가 첫 그걸로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랑 뭐 베토벤 소나타 따로 30번인가? 뭐 그거랑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어. 난 되게 잘 쳤다고 생각했다. 이 우리 학교에서 무슨 그냥 뭐 별로 실수 없고 그냥 그치? 편하고 잘 쳤어. 그랬는데 무슨 따라라라라 이걸 따담빰빠밤 이렇게 하잖아. 응, 그 따밤빰을 따밤빰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라는 거야.
교수님 이제 나와서 감성 나. 아, 그 마지막을 조금 더 늦게 치래. 근데 난 이해가.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는 데가 몇 년이 걸린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아듣는. 그렇겠네. 왜냐하면 그게 사실 그거를 내가 음악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이거 조금 느리게 쳐라고 한다고 그게 느리게 쳐지는 게 아니거든. 맞아. 그렇게 시간이 걸렸음에도 푸시하지 않고 왜 이만큼밖에 성장을 못했냐고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가진 거를 가르쳐 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되게 여기서 7년 동안 공부를 한 게 완전 의미가 있었던 거. 좋은 선생님을 만났네. 그거 말고도 뭐 실내악이나 여러 아, 가지 맞아. 다른 친구들이랑 할 기회가 많은데 음악에 진심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때 그 안에 있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뭐 리허설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레슨인 거지. 나도 그 과정 자체가 여기서 원하는 기준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있었던 것 같아. 그치. 내가 요즘 들어 음악을 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뭔 것 같아? 내가 당 떨어져가지고 초콜릿 하나 가져가죠. 아, 그래. 그래서, 너가 피아노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던데? 매일 Always? Every day? 난 사실 최근에 이제 반주를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반주를 이렇게 내가 솔로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반주를 조금씩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얘 반주란 게 그렇잖아. 얘가 이거를 반주해줬대. 그러면 나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치.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내가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정도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거를 알면 참 좋을 텐데 아직 나는 이거를 시도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 그래서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 그냥 일단 해보자. 못 먹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다행히 잘 된 것도 있었는데 진짜 처참하게 망한 경우도 있었거든. 그래도 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 시간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하겠다고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다른 게 오히려 옛날에 더 내가 악보를 쉽게 잘 봤다고 생각했던 게 옛날에는 악보 보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 소나타 전악장 악보 볼 수 있고 물론 그치. 연습할 준비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 칠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랑 배우면서 선생님이 엄청 디테일에 집중을 많이 해요. 단 한마디 정말 처음 한 학기는 한 학기 동안 한 곡에 한 세 마디 이상을 못 배운 것 같아. 진짜 진짜? 엄청나게 그거를 대충 넘어가지를 않으셔.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나도 뭔가 곡을 배울 때 그렇게 그만큼 시간을 쓰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렇네. 이제 반주를 하려고 치면은 아무도 나한테 그만큼 시간을 주지 않거든. 다들 급하지. 빨리 맞춰야 되고. 보통 악보를 주면은 최대 뭐 일주일?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내가 그 곡만 연습할 거 아니잖아. 그래 금방금방 빨리빨리 연습해서 해야 돼. 근데 나는 그게 예전에는 됐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물론 머리가 조금 더 들총명해진 것도 있을 거고 살짝 굳었어. 살짝 굳은 것도 있고 손도 조금 네. 굳었고 그거를 빨리빨리 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살짝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시도해 보면서 조금 이런 learning curve라 하는데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러닝 뭐? learning curve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좀 부딪히는 도전? 도전 뭐 아무튼 그런 건 같아. 진짜 뭐 정말 시험도 완전 망해보기도 하고 남의 시험도 망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진짜 약간 최악의 경우도 다 맛보고 있구나, 지금.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지. 내가 그치, 맞아. 울고 있을 시간도 없어. 그냥 맞아. 또 가야 돼.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 음, 근데 내가 또
그거를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안 하겠다고 하면 난 아무것도 생기가 그렇지. 없는 사람인 거니까 응, 망신당할 바에는 응, 그냥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의견도 있고 근데 그래도 해봐야지라는 의견도 있고 이건 그치. 사람마다 다르고 맞아, 상황도 맞아. 다른 것 같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요새가 제일 힘든 시기네. 너가 봤을 땐, 그지? 응, 음악을 하고 이제 총 음악의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다라고 보는 응, 거지. 근데 약간 그런 힘든 시기는 최근이 제일 힘든 것 같아. 그지 않냐? 맞아. 옛날부터 결국은 지금이야. 지나 보면은 사실 또 다 지나니까 그때는 그랬었는데 뭐 지금 보면은 버틸만 했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도 또 나중에 되면은 뭐 그런 시기가 되겠지만, 그지? 지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진짜 최악의 경우와 최고의 경우를 여러 가지 맛보는, 그지? 응. 극단적인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경우네. 나 진짜 이번에 반주과 오디션 어느 학교인지는 밝히지 않겠으나 근데 너무 준비를 못해서 응.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도 이거보단 기쁘겠다 하는 심정으로 걸어 들어갔어. 도살장. 진짜 그냥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목이 잘리는 거였어도 지금보단 나을 것 같다. 진짜? 진짜 진짜 최악의 악의 경우였네. 어 진짜 끔찍해. 다시 가보라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음악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그거는 거의 매일 있는 것 같아. 오, 진짜? 음. 내가 어느 정말 기쁜 순간이 딱 하나 있다기보다 그냥 매일매일 뭐 리허설하고 연주하고 레슨하고 하면서 그냥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음악을 하는 순간은 그냥 항상 행복하고 뭔가 기쁘고 그런 순간이 있구나. 응. 오, 물론 동시에 싶다 하긴 이게 같이. 같이 있지. 그래, 맞아. 음악은 원래 그런 거지. 이 대답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항상 음악을 하는 매 순간이 즐겁다. 그러면, 요거와 이제 덧붙여서 간다면 예술과 음악에 대한 너의 생각이 궁금해. 예를 들어서 몰라 여기는 또 한국 사회에 나는 기준점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는 어쨌든 사회생활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성인 이후의 삶을 거의 미국에서 보냈잖아.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뭔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은 좀 돈을 쫓고 뭔가 그 전형적인 원하는 그 프레임이 있잖아. 대부분 뭐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한국 입시도 사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고 음악으로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음악으로 직업을 삼고 사는 사람이잖아. 따지고 보면. 근데 너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되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이렇게 힘들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너의 생각.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너무 어릴 때 해. 내가 그치?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중을 맞아. 가겠다는 결정과 응. 대학교를 피아노 전공으로 가겠다는 결정이 지금 이렇게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인 응. 거를 알았으면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전공을 하면은 정말 잘 된 케이스만 보잖아. 그치? 교수님들. 맞아.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수님들 본 적 없잖아. 물론 다 자기 삶에서는 각자의 다 고민이 있겠지만 그렇지. 그냥 나도 저렇게 되겠지라고는 아니어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음악 하면은 저렇게 살겠구나라는 생각 없진 않았던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조금 더 나이가 들고 해보니까 그거는 진짜 꿈 같은 소리였구나. 정말 약간 상위 0.1% 느낌? 그거는 내가 그런 미래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구나. 응.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그치, 그치. 내가 지금 이 20대 중반에 그 사회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인 이 나이가 왔을 때 음.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학벌, 음. 우리의 전공, 이걸로
내가 연봉 좋은 직업 가질 수 없어. 음,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걸 그렇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건데. 맞아. 그래서 나도 보면은 막, 그러니까 내가 이 컨텐츠를 처음에 왜 하냐고 생각했을 때 사실 되게 그런 댓글이 많았거든. 피아노에서 뭐 해 먹고 살려고 이거 하냐. 그리고 피아노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생각해도 직업이 생각이 안 난대. 피아노 학원을 하거나 레슨어를 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직업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선택을 못 하겠다라는 그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 그리고 좀 거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댓글도 되게 많고. 음악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음악해서 뭐 해 먹고 사냐. 음악은 결국은 진짜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막 그런 댓글 되게 많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응, 그 댓글의 요지는 너무 그 경제적인 득과 실만 따지는 원래 인생은 수치가 안 맞아. 그럼 내가 오늘 먹은 저녁은 내가 그 28,000원짜리 저녁을 내가 맞아. 그 먹을 만큼 나의 가치가 높아서 그걸 그건 아니잖아. 어차피 살면 아니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벌어야 맞아. 하는 거고. 그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드는 돈이 우리가 앞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확연하게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 아직 응,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지금 그치. 당장 놓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 어디 취업해서 뭐 연봉을 이만큼씩 받을 수 있고 이 연봉을 몇십 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인 활동만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정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이 모든 행동의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맞아. 그러면 당연히 뭐 음악은 그 하면 안, 계산으로 그치. 안 되지만 우리가 뭐 솔직히 아까로 돌아가서 왜 전공을 하게 결심이 됐느냐 응, 뭐 대학 입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 하면은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 맞아. 맞아. 진짜. 응, 그게 응, 한 명씩 다 의미가 있고. 그렇게 그렇지. 생각하면 살면서 돈 안 되는 일은 왜 하고 살아? 맞아. 맞아. 넷플릭스도 끊지 말아야지. 유튜브도 보지 말아야지. 어, 어, 이것만큼 돈 그치. 안 되는 일이 어딨다. 그치. 그래. 맞아. 진짜 따지고 보면 너무 그 말이 맞다. 약간 너가 명료하게 정리를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야. 만약에 지금 전공을 선택하는데 그런 고민이 드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아? 근데 나 또 그것도 있어. 근데 내가 음악을 하면서 느껴본 거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음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없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가 그 영역이 더 넓어지고 하니까 그렇지. 나는 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걸 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각이 생긴 거거든. 특히 클래식이라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시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 악기라는 맞아. 게 맞아.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수련을 해야만 어느 맞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응.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거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조금 경제적으로 내가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겠네 해서 그거를 포기하게 된다면 내가 정말 음악을 진지하게 할 수 있을 그 단계까지 못 가보는 거잖아. 맞아. 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응. 그치. 그런 것도 그냥 어쨌든 그냥 너무 인생은 그치. 어쨌든 결정을 했으면은 그냥 결정을 한 대로 어쨌든 살아야 하는 거지만 너무 뭔가의 그런 하나의 그 관점이 다른 관점을 다 흐리게 하지는 않았으면 응. 맞아. 왜냐면 그 너무 필요만 따지면 사회에 정말 필요만 그러면은 뭐 저기 뭐 과학 AI 이런 것만 납두고 다 없애버리지 뭐 그치. 맞아. 왜, 철학자들은 왜 있어 그렇게 따 응.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할 그치. 의미가 있는 근데 그게 내 길이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그렇지. 하는 거고 응. 맞아.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 또 음악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면 득과 실을 따지면서 하지 않았고 예술가는 항상 배고프다는 그 얘기가 있잖아. 근데 그 얘기가 결국은 예술을 정의하는 것 같아. 예술은 결국 진짜 아름다운 거 그 이상의 것이라고 난 생각하는 거지. 이거를 막 계산기를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꽃을 보고 예쁘다 하는 것처럼 음악도 결국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음악을 했던 이유도 그렇고 지금 하면서도 결국은 표현을 하고 뭔가 막 계산기 두들겨서 막 이렇게 띠디띠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댓글을 봤을 때 나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 말대로 진짜 경제적인 득과 실을 따지면은 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런 접근성으로 접근을 하면은 예술 분야는 안 맞는다. 그 단어와는 그치 맞지 않는 그 단어인 것 같고. 음악을 했고 클래식 음악을 특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볼 땐 너는 물론 지금 클래식을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지. 음악으로 너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음. 내가 뭐 어디 나가서 이게 나야 막 이걸 보여주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라면은 다 감정이 있고 뭔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이라면 다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누군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음악인 거고. 맞아. 근데 이제 왜 말도 배워야 말을 할 수 있듯이 음악도 배워야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갑자기 내가 날 표현하겠어. 그래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 표현하라 그래. 막 쫄라맨밖에 더 그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그 표현하고 싶은 건 이 안에 있는 거고 이거를 얼마나 내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거는 그걸 우리가 배우고 시간을 들여서 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나는 거기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음. 물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내가 돈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 당연히 하지.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데 이 음.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내가 이런 생각 당연히 하는데 음. 그래도 사람이 당장 근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내가 진짜 몇 살에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 26살에 대기업에 취업해서 내 첫 연봉이 1억이었지 나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충. 그게 나의 가장 큰 인생의 기억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기억의 파편으로 생각이 날까? 맞아, 맞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래 살면서 더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 맞아, 맞아. 뭐, 살다 가는 거지, 뭐. 결론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은 다 각자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음악이 되는 거고 그게 예술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지금 당장에 득을 찾을 순 없지만 내가 시를 하는 경우에도 난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음악에 대한 더 탐구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럼 그게 나의 방향성인 거지. 그렇잖아. 그게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지, 그게 길이 아니면 아닌 거고. 맞아. 근데 결국은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버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공부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생각이 있어야 이렇게 버티면서 하는 거거든. 우리는 결국 그냥 계속 표현을 하며 탐구를 하며 사는 거고 특히 너는 이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1회 출연자는 유빈이나 아니면 이제 로사를 원했는데 다행히 또 유빈이가 시간이 돼서 됐고 오늘 인터뷰를 응해줘서 아주 고맙고 오늘의 계기로 이 영상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 하지만 우리는 또 내 자신을 믿고 또 내 음악을 믿고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잡는 게 우리의 결국 삶의 동기자 그쵸?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여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음친소는 계속 될 거예요. 저에게 음친이 많기 때문에 음악하는 친구 많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유빈 씨의 첫 오프닝으로 시작하여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나중에 한국 오면은 브이로그에 이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안녕 하면 되겠다. 자, 안녕 해주면 돼. 바이바이. 쿠키 영상 대충 이제 마무리해서 얘기하잖아. 중학교 때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가 부조리를 못 찾는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유빈이랑은 거의 원수 관계였어요. 같은 반이 처음 이제 입학을 했는데 됐어. 근데 이거는 너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되게 싫어했어, 얘를.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이름이 김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앞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술부, 무용부, 음악부대로 이제 출석 번호가 있었잖아. 그지? 근데 무용부의 끝번호와 이제 음악부의 앞번호가 사실상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끝번호와 앞번호들은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용부의 끝번호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와 굉장히 친했었죠. 또 무용부 친구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고 근데 난 거기에 대한 동의는 어느 정도 해. 근데 다들 이제 그 무용이라는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섬과 진짜 몸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다들 되게 자신감이 차 있는 그런 친구들 좀 있었어. 그렇잖아? 안 그런 친구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특히 더 강했고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들이랑 친해졌는데 저는 우정이라 생각했어. 물론 나는 우정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거를 이제 끊어주는 게 이제 유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동 수업을 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교과서를 이동 수업이 우리는 많았잖아. 그치? 전공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동 수업을 하면 이제 책을 들고 교실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A와 B, 나의 절친 A와 B가 저한테 책을 들고 먼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어디 이제 무용부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거나 뭘 가져올 테니까 책을 갖고 이제 먼저 가 있어. 내 책을 잡고. 근데 저는 그 우정이야. 내 친구의 책 내가 옮겨주지 뭐 너 브라블러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막 옮기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한테 좀 못되게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친구라고 생각해도 뭐, 나 무용무 탈의실 가서 뭐 초콜릿 가져오면 초콜릿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콜릿 셔틀도 좀 하고, 이때 어느 순간이면 이제 제가 책을 들고 달라고 했어. 또 이제 옮겨달라 해서. 근데 그때는 걔네들이 아예 책을 들게 시켰지. 그치? 어디 갔다 온다고 안 했고, 그치? 그랬던 것 같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A와 B의 친구들의 책을 들고, 그래, 가자. 이렇게 하려는데 얘 이제 유빈인가 등장. 니네 책은 니네 책이야지. 왜 얘를 시켜?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어. 근데 이제 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얘는 갑자기 왜 나타나서 내 친구들의 책을 옮기지 말라는 거야. 갑자기 이게 뭐야? 약간 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지. 근데 그래서 그때 A랑 B 중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갑자기 나타나서 너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유빈이가 아니 니네들 책은 니네들이 옮겨야지 왜 다른 사람을 시켜? 이러면서 너네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딱 이 대사가 있었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유빈이를 왜 안 좋아했냐면 유빈이가 중1 때 굉장히 새침했어. 그때 좀 특히 새침했어. 중1병이었나 중1병.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개가 이 각도였어. 이 각도로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진짜 이렇게 적다였어.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와가지고서 야 너 김민지 너 쟤네들한테 책 줘.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빈이랑 친해진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점점 멀어지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나는 이제 셔틀이었구나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데 다행히 뭐 저는 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고 시간이 지나보니까 참 걔네들이 너무 어렸고 왜 그랬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유민이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도 좋은 친구를 만나서 지금까지 10년 거의 넘게 친구를 할 수 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했던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좀 상황을 덧붙이자면 상황 덧붙이자면 내가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때 너랑 나랑은 거의 모르는 사이 얘기도 안 했던 사이긴 한데 그냥 그 걔네들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었어. 너는 당연히 그걸 좋게 생각해서 들어줬을 거야. 맞아. 다 보이는 거야. 너는 당연히 친구니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주는 건데 얘네는 누가 봐도 제가 그렇게 해줄 거 아니까 이용한다는 게 너무 보였어. 왜냐면 내가 그런 쪽에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닌데 그걸 왜 알았냐면 내가 그 중에 한 명이랑 아마 짝꿍이었을 거야. 내가 딱 그 입학식 날 딱 그 조회 하기 전에 각자 자리를 찾아가서 앉잖아. 이렇게 다 좀 긴장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앉아있지. 그랬는데 1교시가 끝나고 이제 언제인지 아무튼 뭐 그 날이었어. 갑자기 쉬는 시간에 나 매점 가서 포카칩 좀 사다 줘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랬어? 응. 내가 돈 줄 테니까 매점 가서 포카칩 좀 사다 줘. 이랬는데 내가
물론 그때는 욕도 응? 해본 거 없고 순수한 그치? 아이지만 어, 이 새끼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했어 얘가. 그렇지. 진짜.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황당해서 내가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응. 나는 싫다고 했어. 싫어, 이렇게? 응, 싫어. 응. 싫다고 했어.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밝혔어. 응, 응. 근데 걔가 그 후로 그런 부탁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아, 근데 그 부탁을 너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맞아, 맞아. 근데 너가 그걸 다 들어주고 있는 거야. 맞아. 진짜 그랬어.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코쏘콕 해가지고, 코노쏘코노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비하인드 얘기하면 웃긴 거 많아. 예중예고 스토리 얘기하면.